일단은 저는 손절매를 안 해요. 아, 손절매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투자 원칙이 첫 번째 손절매 안 한다. 네. 그래서 그 기업을 고르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겠네. 손절매 안 할 생각입니다. 안 팔 생각이면은 이제 일단 계속 가져가신다는 얘기니까. 때론 일주일 이상도 고민을 해요. 일단은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보고요. 기업 가치.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가총액 PER 두 개를 구하면 PER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PER은 미래의 PER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그건 과거의 주가일 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실적, 예를 들면 올해 100억을 버는데 2년 후에 400억을 건다. 그럼 그 400억을 기준으로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면 PER이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를 것이다.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어떤 그 저평가 요소고요. 그러니까 단기 순손실 기업은 우리가 빼자 그랬잖아요. 탈락시키고. 그래서 저는 복면가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탈락. 그래서 단계를 거치면서 탈락시키고 매력적인 것만 뽑아내는데 일단 PER 하나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시가 배당률이에요. 시가 배당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시가 배당률 한 8% 이상인 기업들을 찾아서 6% 정도에 팔아요. 그게 하나의 투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한 8% 정도에서 해서 6%에 팔면 한 30% 정도 수익 나요. 그러겠네요. 네. 아니면 유리니까. 8% 배당 받으면 돼. 그리고 이게 빠지면 예를 들면 10% 정도 되면 그냥 배당 10% 받으면 돼. 고배당주들은 꼭 실적을 체크해야 돼요. 고배당을 유지하려면 계속 실적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이 고배당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러니까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정할 수 있어요. 배당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8%에 사서 6%에 팔겠다. 그 미래 PER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PER 예를 들면 한 7%다. 그럼 난 미래 PER 한 10%에 팔게.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PER과 시가 배당률이라는 측면에서 매수 매도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당주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 비율도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그래서 부채 비율은 내가 빚을 얼만큼 지고 있느냐. 당좌 비율은 현금성 자산과 그 현금성 부채. 그러니까 1년 안에 들어올 현금성 자산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현금을 들고 있는가. 그게 당좌 비율이에요. 그래서 당좌 비율이 한 100% 이상 현금을 갚을 수 있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이상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유보율은 잉여금 그러니까 수익이 남아서 그게 쌓여있는 그런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에 다 계산이 돼 있어요. 친절한 네이버. 네, 단기 순이익도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찾아볼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미래의 단기 순이익은 혹시 뭐 그런 것들 미래의 단기 순이익은 좋은 질문이세요. 미래의 단기 순이익은 우리가 뉴스에서 찾아야 돼요. 뉴스에서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 리포트에서. 네, 그런 기사가 있느냐 수없이 쏟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가 올해는 뭐 매출액이 얼마인데 2년 후에는 이럴 것 같다. 친절하게 그래프로도 신문에 그려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의 실적치만 가지면 주식수 다 알고 하니까 얼마든지 미래 PER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실제로 다른 거는 다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미래 실적은 아까 말씀하신 뉴스나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나 리포트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도를 갖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증권사나 그다음에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더라라고 떠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어떤 증권사나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그리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실적 예측치를 좀 불안하다 하면 한 90% 정도만 반영을 해서 좀 해보는 보수적인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왕이면 여러 신문이나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크로스 체크해가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일단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어떤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 있어요. 추천 종목하고 목표가. 그거보다는 어떤 실적에 따라서 내가 예측한 미래 PE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적정한 그런 투자 원칙을 지키시는 것도 매력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이거는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빚을 못 갚아서 부도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당좌 비율이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없으면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리스크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유보율이 너무 높으면 무상증자예요. 공짜로 주식을 주는. 그래서 호재 이슈를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키는 뉴스나 공시를 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호재는 없는지, 그러니까 재무 비율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체크해서 호재는 없는지, 그다음에 악재는 없는지. 가장 중요한 건 악재 발견이에요. 악재 발견이면 탈락. 왜냐면 바로 주식, 탈락. 2,000 종목이 넘는데 내가 그 리스크를 왜 껴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치? 총을 맞을 가능성이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조끼를 풀고 가는 꼴이 되는 거죠.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물론 살 수도 있지만 그거 요행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방탄조끼를 아이언맨 슈트를 제대로 좀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오고 운칠기삼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운과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운칠기삼을 운삼기칠이다. 운삼기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과 무관한 기업을 사는 거는 운칠기삼. 그거는 운 100%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사실은 뭐 보면 요새 제약회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신풍제약 이런 데는 보니까 뭐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네. 또 그렇게 또 돈을 버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아마 PER이 지금 많이 내렸어도 네. 2,000~3,000 배 될 거예요. 2,000~3,000 배. 네. 2,000년만 2000년 기다리시면 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네. 네. 통일신라가 1000년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신풍제약 주주들이 또 보고 계시니까. 아니 그 회사에서도 보니까 네. 주식을 저기 했던데요 보니까. 회사에서도 주식 자기 보유 주식을 장외로 팔았던데요 보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사주나 그다음에 최대주주가 매도 고점에 매도하는 건 악재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내부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애들이 왜 팔겠느냐. 그렇죠. 비싸니까 판 거거든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2,000억 정도 아마 회사가 수익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이 한 2,000억 정도 쌓였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나 어떤 기업 가치로 좀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운이 저는 100%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경우는 운만 100%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운을 실력으로 좀 판단하시는 오류 가장 이렇게 실수하는 게 그런 운이 몇 번 맞으면 금액을 키워요. 그렇죠. 내가 좀 약간 주식 쉽네. 그래서 주식 신이다. 주변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랑하고 다녀요. 배 아픈데. 그래서 나 3,000만 원 했는데 야 내가 저 해가지고 지금 9,000만 원 됐어. 그러면서 갑자기 이 달러 빚을 내서 한 2~3억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손해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기업들의 수익을 났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해요. 손해 볼 때까지. 왜냐하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적정 가치를 예측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적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떤 꿈을 먹는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갈 건지. 그래서 저는 투자하는 기업은 실적이나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만 운이 아니라 실력이 되는 거고 이런 실력이 계속 쌓여서 저는 1%라도 수익 나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가 누적되면 이 복리 효과로 계속 수익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 2% 수익을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10억, 20억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씩만 분기 한 번씩만 나도 한 10년, 20년이면 충분히 10억 이상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운에 맡기지 말고 운에 맡기면 내가 그 높은 수익까지 기다리질 못해요. 보통은 단타. 그러니까 오늘 사서 조금 수익 내고 내일 들어가서 또 수익 내고 그 전제는 계속 기업이 올라야 되거든요. 주가가. 한번 꺾이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니콜라 하신 분들 진짜 손해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대표적이니까 시젠과 신풍제약을 많이 비교를 했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는 PER이 20배가 안 돼요. 지금 많이 올랐어도. 그랬군요. 네, 엄청 올랐는데도 그렇게. 네,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해서 20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시가총액은 비슷하게 뭐 5, 6조 되더라도 지금은 더 올라서 한 7, 8조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PER은 한 20배 언저리. 반대로 신풍제약은 2000년, 3000년 기다려야 되니까. 가치 투자자라면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저 같으면 시젠을 사겠어요. 그리고 몇 달 전으로 되돌리면 시젠이 PER이 10배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주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괜찮은 구간이었네요. 그렇죠. 10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이 어떤 진단키트 시장은 커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시젠을 사겠다라고 저의 가치 투자법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먼저 분석해야 되고 저평가라는 어떤 판단이 들어서면 매수하고 혹여 손해보더라도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 구간을 정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그거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600년이 지났어도 기억하는 건 그의 용맹한 어떤 전술에 있잖아요.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임금이 전쟁을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백의종군하고 그가 전략을 세워서 이길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12척을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이순신 장군의 투자 전략을 증권에 적용을 해서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게 정말 매력적이다 하면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지자. 투자를 지금 주식을 공부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한 공부법을 좀 약간 해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뉴스를 많이 읽어라. 뉴스. 그래서 매일 뉴스를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면 오전은 11시 반, 오후는 4시 반. 이때가 조간신문, 석간신문의 마감일이에요. 마감 시간이에요. 그때 숙제가 떠밀려서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양질의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 한 30분씩 들여서 그런 뉴스 기사를 좀 읽으시고 하루에 베스트 기사를 한 3개씩 뽑아보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기사를 나한테 투자 도움 되는 기사를 뽑느냐. 근데 3개면 1년이면 1000개의 기사가 될 거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키워드를 호재 중심으로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 없으면 그냥 실적 개선. 이거에 키워드를 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만 3개씩 뽑아서 검색을 해서 그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 종목들을 매일매일 신선하게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 하나랑요. 그다음에 저는 노트를 한 권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치부책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는데 가계부와 비슷한 거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돈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적는 거예요. 종목 분석도 여기서 해보고 그다음에 내 재산 상황도 보고 신세한탄도 여기 다 해보고 그래서 이 머릿속에 떠도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순간 기록으로. 잃어버려요. 근데 정말 그 독하게 돈 벌고 부자 된 사람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요. 실천 가능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지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기에는 이런 노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치부책을 한 권 만들어서 매일매일 어떤 내용들을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를 매일매일 쓰셨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내가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버킷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버킷리스트. 그래서 저는 50세 이후에 트로트 싱글 앨범 내는 그런 목표를 그래요? 가지고 있어요. 예. 40대 때는 주식 관련 책을 내는 게 목표였는데 그걸 실천을 했고요. 50대 때는 트로트 앨범.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치를 하나 가지시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셔서 그 2만 원, 뭐 15,000원 책, 제 책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책들 많거든요. 그 이왕이면 또 오늘 나오셨는데 작가님 책을 사시는 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맞아요,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네네.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사실 근데 책을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되게 잘 돼 있고 또 저기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 투자 같은 경우는 또 희한하게 테마주 얘기보다 가치 분석하는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또 그래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절박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를 관두게 되면 가족들은 뭘 가지고 먹여 살리지? 이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구체적인 동기 목표가 되고 그게 여기까지 끌고 온 거. 그러니까 위기의식. 근데 우리가 보통 집에 가면 몰라 나 귀찮아 소주 한 잔 먹고 이게 너무 좋아 이러다 보면 이게 실천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박함, 위기의식.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내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 한 손으로
나무를 붙잡고 나는 서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잃으면 난 여기서 떨어져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0대 때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종목을 못 고르는 거죠. 우량 종목을 골라서 끝까지 내가 이 나무를 붙잡고 있어서 기어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노력, 그런 절박함, 주식시장에서 양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대충주의는 안 돼요. 대충 할 거면 적금 드는 게 훨 나아요. 뭐하러 내 돈을 잃어가면서 주식시장에서 그 고생을 해요. 머리 아프고. 그래서 단돈 1원이라도 이기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박함과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용맹함, 그런 도전의식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 저 같은 주린이도 되게 이해하기 쉽게 되게 쏙쏙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강의도 하고 계시나요? 네네,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마이스쿨 하고요. 네. 사이다 경제에서 온라인 강의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주식공부 5일 완성과 테마주 투자에 대해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와 사랑 바라겠습니다.